그 다음에 리스트만큼 중요한 자료형이 이제 딕셔너리인데, 딕셔너리가 엄청 특이해요. 저는 이 개념을 이해하는데 되게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1년은 훨씬 넘게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문법은 또 이해가 되는데, 그 문법을 그냥 이해해서 내가 그 외우고 있는 거하고 도대체 이런 걸 왜 만들었을까를 이해하는 거는 조금 다른 문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왜 만들었는지 모티브를 잘 이해하지 않으면은 이거를 쓸 수가 없게 돼 있어요. 보통은 천재가 아닌 이상. 어느 옛날에 이제 외웠던 거를 그냥 갑자기 그 순간에 딱 꺼내갖고 쓸 수 있는 사람은 사실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문법을 설명하고 이런 거를 도대체 왜 만들었는지 그런 거를 혼자서는 또 저같이 이제 범인 같은 경우는 깨우치기 어려우니까 그런 것들을 제가 이제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우리가 자료를 저장하기 위해 갖고 리스트라는 걸 만들었죠. 튜플은 자료를 저장하기 위해서 만든 건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어떤 특수한 목적으로 그냥 있는 그대로를 그냥 변수 이름도 없이 그냥 그 빠르게 한번 이제 쓰고 버릴 용도로 이제 만든 거고, 실질적으로 자료를 저장해야 되겠다라는 느낌의 자료형은 리스트인 것 같습니다. 스트링도 있긴 하지만 리스트 안에 스트링도 넣을 수 있으니까 사실상 리스트가 무슨 자료 저장이라는 측면에서는 지금까지는 되게 최적화되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자료를 저장하는데 또 최적화가 잘 되어 있는 게 딕셔너리거든요. 자료를 저장하는 타입이 두 개가 있습니다. 자료 저장을 목적으로 태어난 애가. 근데 왜 자료 저장 타입이 두 개가 있어야 되냐? 요거를 이해하는 게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냥 제가 어떤 상황을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톡이 있어요. 카카오톡이라는 게 있는데, 음, 어, 제가 이제 와이프하고는 카카오톡을 좀 많이 하겠죠? 와이프하고 이제 카카오톡을 많이 할 건데, 한 어제 아침쯤에, 어, 나보고 뭐를 하라 그랬어요. 뭐 쓰레기를 비우라 그랬나? 하여튼 뭐 쓰레기 봉지를 나가서 버려야 그랬나? 뭐 그런 얘기를 시키겠죠? 그쵸? 근데 제 기억에는 이게 되게 모호하단 말이야. 보통 이렇게 기억이 나요. 제 머릿속에는. 뭐뭐 좀 해줘. 뭐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내가 이거를 찾으려면 뭘 하면 돼요? 어제 아침쯤에 이런 말을 한 건 기억이 나거든. 어제 아침에 내가 막 되게, 어제 아침이면 무슨 요일이지? 일요일이구나. 일요일에 쉬고 있었는데 뭐 이런 카톡이 왔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일요일 아침부터 무슨 뭐 이런 거 시켜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 감정이 기억이 났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카톡을 보고 어떻게 하겠어요? 스크롤링을 합니다. 위로 올려봐 이렇게 계속 지금 현재 대화에서 막 올리면은 그 시간을 보면서 계속 매칭을 하겠죠. 아니야 이거보다 좀 전에 말했던 것 같은데 뒤에 말했던 것 같은데 뭐 이런 것들이 쭉 있으면은 어느 지점에서 이제 아침쯤에서 이제 딱 멈춰가지고 자세히 훑어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어떤 리스트에 이 카톡 내용이 다 저장되어 있다고 칩시다. 언제 와? 왜 안 와? 뭐 쓰레기 버려? 잘 버렸어?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저장이 되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제가 이제 스크롤링을 하면서 이렇게 왔다가 여기에서 이쯤인가? 이제 뭐 요렇게 이게 스트라이딩이죠.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한번 보자. 그다음에 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한번 보자. 뭐 이게 요런 식으로 정보를 찾을 수도 있어요. 요거는 인덱스를 기억한 다음에 그걸 시간 순서대로, 그러니까 정보가 저장된 시간 순서로 내가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보통은. 그래서 이쯤에서 쭉 있는 그래서 이때쯤에 내가 원하는 정보가 있을 거야 해서 그쯤을 이제 스트라이딩하고 범위를 좁히고 이렇게 해서 찾을 수가 있죠. 이러한 자료가 이제 시계열 자료들. 그러니까 시간 순서로 뭔가 이제 정리된 자료나 아니면 뭐 특정 어떠한 목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학생들의 이름이 가나다 순으로 정렬이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걔 이름이 뭐더라? 한 뭐였던 것 같은데 그럼 뒤쪽부터 찾아보겠지. 이런 식으로 내가 순서를 알고 있을 때는 리스트 타입이 되게 편합니다. 근데 단톡방이 있어요. 단톡방이 있는데 저번 학기쯤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저번 학기쯤에 이제 그뭐 동기 교수님들 단톡방이 있다고 칩시다. 여러분들 이제 그 학과에 있는 친구들 단톡방이 있다고 쳐요. 개강하고 뭐 개강 파티를 하자. 이런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아.
며칠에 나왔냐? 그것까진 모르겠어요. 근데 되게 강렬하게 기억되는 게 저번 학기 언젠가쯤에 MT를 끝나고 이런 얘기를 했나? 뭐 그런 생각도 들고 아닌가? 기말고사 끝나고인가? 그것까진 잘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저번 학기 언젠가쯤에 개강 파티를 하자. 요게 딱 기억나요. 개강 파티. 근데 개강을 이제 하면은 그게 생각이 나겠죠. 개강 파티라는 거를 하자. 몇월 며칠에 어디에서 만나자. 이렇게 만약에 약속이 되어 있다고 칩시다. 당연히 몇월 며칠에 어디서 만나자는 기억이 안 나겠죠. 그럼 이 정보를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리스트 형태로 저장이 되어 갖고 스트라이딩을 하기에는 지난 학기라는 범위가 너무 크단 말이야. 이거는 힘들죠. 뭘로 찾겠어 보통? 카카오톡 들어와서 컨트롤 F로 누릅니다. 개강 파티를 쳐요. 그 다음에 키로 개강 파티가 있는 애들이 쭉쭉쭉쭉 나오겠죠. 거기에 있는 것들 중에 넘겨가면서 찾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하나는 인덱스로 접근을 하는 방법. 자료가 있는 위치를 다 기억해가지고 위치별로 스트라이딩해서 찾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키를 이용해서 찾는 방법. 이걸 해싱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어떤 내가 키워드를 알고 있어요. 키워드를 알고 있고 내가 이 번호가 이 자료가 몇 번째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자료는 항상 이러한 키워드를 갖고 있었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키를 전달을 해갖고 원하는 정보를 뽑을 수가 있습니다. 자, 시간 순서대로 혹은 이제 어떠한 정렬 순서대로 정리되어 있는 자료를 다루기에 되게 좋은 형태가 리스트죠. 이미 뭐 첫 번째 원소, 두 번째 원소 이런 개념이 있어요. 그런데 그 리스트는 어떤 이제 특정 단어가 포함된 애를 뽑기가 좀 어렵게 됐죠. 물론 컴프레hen션 쓰면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D라는 단어를 쓰면은 D 뭐로 시작하는 뭐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럼 포인 다시 컴프레hen션, 그렇죠? 똑같은 거죠. 얘하고 똑같은 거고, 여기에 뭐 D라는 게 이제 있냐 그러면은 여기에는 있고 DD가 있냐, 그럼 여기 세 개만 있고 이런 식으로 찾을 수도 있긴 한데, 이거 이제 좀 어려우니까 이렇게 키워드로 접근할 수 있는 형태의 자료들을 저장하기 용이한 형태, 그런 것들을 새롭게 정의를 하자. 그래서 이름을 딕셔너리라고 부릅니다. 딕셔너리가 그렇거든요. 예를 들어 갖고 내가 이러한 단어를 찾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게 몇 번째 있지? 그런 것까지 어떻게 알아, 그쵸? 몇 번째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대충 이제 요런 거를 이제 키를 딱 넣으면은 거기에 해당되는 뜻이 딱 튀어나오고 이런 게 좋잖아요. 언제 이걸 뒤지고 있어? 옛날에는 뒤졌던 것 같은데 그 사전이 종이로 돼 있었거든요. 옛날에는. 그래서 막 그거를 보고 뭐 A, B 순서대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전자사 APP 뭐 이렇게 해서 치면은 바로 튀어나오잖아요. 그렇게 키를 전달을 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이제 값이 튀어나오는, 밸류가 튀어나오는 이러한 구조를 만들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요 내용이,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와이프가 뭔가를 카톡으로 부탁을 했었다. 뭔가가 기억 안 난다. 이거는 키로 접근을 할 수가 없어. 그쵸? 이미 내가 알고 싶은 그 키가 없고, 아침쯤에 뭐를 했던 것 같은데 요거만 기억이 나니까 요거는 리스트 형태로 순서대로 해서 스트라이딩을 통해서 찾는 게 낫습니다. 요거는 제가 아까 들었던 예시랑 똑같네요. 개강 전에 동료 교수와 함께 저녁 약속을 카톡으로 잡았다. 나는 저녁 약속만 기억나지 이런 말을 언제 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러면 컨트롤 F에서 저녁 약속을 치는 게 낫겠죠. 그래서 자료를 저장할 수 있는 형태에 따라서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하나는 이제 시퀀스형이라 그러고 하나는 이제 딕셔너리 타입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딕셔너리 요렇게 선언을 하면 됩니다. DCT는 제가 딕셔너리의 약자이고 요렇게 되어 있으면은 규빈이라는 키에 대응하는 밸류가 49고, 그러니까 뭐 어떤 점수 같은 거겠지. 그 다음에 한이라는 키에 대응하는 점수가 이제 80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내가 여기에서 키를 전달을 해줘요. 그럼 49가 나옵니다. 다시 한이 누르면 이제 80이 나와요. 규빈이 첫 번째에 있잖아. 이렇게 뽑고 싶다라고 하면은 안 뽑힙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뽑을 수 있는 거는 리스트예요. 그러니까 내가 규빈보다
규빈 한이 이렇게 있으면은 규빈이 한이보다 앞에 있을 거야 라는 이제 그런 위치에 대한 정보가 이제 있으면은 이렇게 되고, 뭐 점수가 있는데 내가 이름을 키로 해갖고 점수를 입력했어. 근데 이름이 딱 기억이다. 그리고 이렇게 키로 접근을 하는 게 낫겠죠. 일단 선언을 하는 방법은 이제 이러한 방식으로 그 키에 해당되는 거를 이제 스트링으로 묶어가지고 땡땡 전에 전달을 하고 뒤에 있는 밸류를 이렇게 전달하는 방식이 있고, 이러한 방식도 있고, 요거는 쓰지, 이게 제일 일반적이에요. 방법이 제일 일반적이고 2, 3 이런 것들은 이런 것도 이제 가능하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음. 이 원소를 추출하는 방법은 위치로 추출할 수 없고 키를 이용해서 추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규빈의 점수를 추출하고 싶으면 여기에 규빈에서 규빈이라는 키를 전달을 해야지 49라는 점수가 나오게 되겠죠. 요게 이제 조금 따져볼 만한 예제인데, 이렇게 리스트 형태로 저장이 되어 있다고 칩시다. 여기에서 이제 규빈이라는 점수를 출력을 하고 싶으면 일단 규빈이라는 키를 쓸 수는 없죠. 그러니까 뭐 지금 원소가 두 개밖에 없어갖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원소가 그러니까 한 정보가 학생들이 한 10,000명 정도 있다라고 하면 이런 방식으로 찾기 이제 되게 어렵겠죠. 그렇죠? 이거 할까? 하지 말까? 음. 어거지로 하려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거 하는 게 좋겠다. 이 전혀 알 필요 없는 코드입니다. 여기에서 일단 풉시다. 가장 쉬운 방법이 이거 푸는 거니까. 학생이 지금 2명밖에 없는데 10,000명 있다고 쳐요. 그 중에서 이제 규빈이라는 키를 갖고 있는 학생은 1명밖에 없다고 칩시다. 그걸 찾아야 돼요. 어디 있는지 전혀 모르겠죠. 뭐 3432번째인지 뭐 그런 거 이제 전혀 모른다고 칩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에서 일단 이거에 LST에 해당되는 애가 몇 개가 있는지를 파악을 해요. 이 원소가 학생 수가 몇 명인지. 지금 2명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I, 4, 이렇게 하게 되면은 0, 1 이렇게 되겠죠. 학생이 2명 있으니까. 여기에서 다시 LST I로 하면은 LST의 첫 번째 음소가 여기 나오겠고 두 번째 음소가 이쪽에 나오겠죠. 이렇게 되겠죠. 원래 리스트를 푼 겁니다. 여기는 이제 I번째 학생이라는 의미죠. 근데 여기에서 이거에 0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서 첫 번째 원소를 뽑히게 되겠죠. 그럼 뭐가 나오겠어요? 처음에는 규빈, 그 다음에 한이. 이름만 뽑으라는 소리죠. 그쵸? 근데 얘가 규빈인지를 체크를 해요. 그 다음에 규빈일 때만 멤버로 받아. 그럼 이제 요거만 나오게 되겠죠? 그 얘를 하면 이렇게 나오게 되겠지? 여기에서 1을 하면은 49가 나오게 되죠. 뽑을 수 있죠. 되게 힘들죠. 머리가 깨질 것 같지 않나요? 이렇게 하면은 힘들다. 그러니까 순서를 가지고 뭔가 조건을 걸어갖고 뽑기에는 되게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이거보다 좀 쉽게 짤 수도 있는데, 이럴 바에는 이 LST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있죠. 이게 요거를 그냥 싹 바꿔줘요. 이렇게. 그 이렇게 딕셔너리 바뀔 거 아니에요? 여기서 그냥 규빈하면은 쉽다. 편하다. 그렇죠? 편한 거 같죠? 이러니까. 이러면 힘듭니다. 이렇게 코딩을 하기 시작하면 이제 힘들어지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투플 언패킹을 이용해 갖고 이렇게 했네요. 이거는 좀 낫기는 한데 그래도 힘들어요. 요거도 한번 볼까? st for I in
아, 지겹죠. 똑같은 애가 나오는데 여기는 튜플로 이름을 받아주고 하나는 이게 스코어구나. 스코어를 이렇게 받아줍니다. 그럼 요렇게 하고 요렇게 받아주고 이렇게 하면은 여기가 튜플로 바뀌게 되죠. 그럼 얘는 똑같은 코드네. 그쵸? if name이 규빈인 경우에만 쟤를 원소로 받으라 그러면 이렇게 되겠네요. 거기에서 스코어만 받으면 49가 나오게 되겠네요.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아까 그냥 본 것처럼 딕셔너리로 바꾼 다음에 그냥 키로 접근하는 게 제일 편하다. 그래서 제일 쉬운 코드 이렇게 하세요. 그죠? 형태 변환 내 건가 이거? 아닌가?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코드 있죠. 이런 코드는 짜면 저도 뭔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나중에 짜놓고 딱 봤을 때 이거 뭐 하라는 거야? 0은 뭐고 1은 뭐야? 이런 거는 이제 그 구조를 알고 있어야지 제가 그 순간에 짤 수 있는 코드잖아요. 모르는 상태에서 딱 오면은 내가 LST에다가 뭘 저장했는지 알게 뭐예요. 그렇죠? 그래갖고 이런 게 나중에 보면은 읽기가 힘들어요. 근데 내가 짠 것도 읽기 힘든데 딴 사람이 이렇게 짜놨다 그러면은 거의 포기하는 거죠. 내가 뭐 이런 것까지 다 읽어가면서 바빠 죽겠는데 파악을 해야 되나? 그냥 눌러보고 에러 나면은 그냥 모르겠다 이거 치우는 거죠. 근데 요거는 할만합니다. 이거는 뭔가 딕셔너리를 바꿀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 그 딕셔너리에는 키랑 밸류가 있을 건데 키는 이렇게 이름으로 되어 있나 보다. 그럼 규빈이라는 키에 대응하는 밸류가 튀어나오나 보다. 이러면 좀 더 파악하기 쉽잖아요. 이게 나중에 읽기가 쉽습니다. 이러한 코드를 가독성이 쉬운 코드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거는 그냥 간단한 내용인데 딕셔너리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여기에서 제가 규빈에 해당하는 점수를 출력을 하고 싶어요. 그럼 이렇게 하면 된다 그랬죠? 그렇죠? 그 다음에 뭐 흰이라는 학생이 있는데 이 학생의 점수를 추가하고 싶다. 그러면은 당연히 지금 이 상태에서 흰이라고 하면 흰이라는 애는 없는데 키 에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키 에러는 여기 딕셔너리 키로 전달했는데 거기에 대한 키가 없을 때 키 에러가 나요. 흰이라는 애는 없는데 없는 건 알고 있는데 걔를 그냥 99점으로 내가 새롭게 입력하려고 새로운 학생이 있어. 그러면 입력이 돼요. 그리고 흰이라는 애가 99로 추가가 되죠. 근데 한이를 내가 80점으로 줬단 말이에요. 점수를. 근데 이 한이 점수가 다 채점해 보니까 내가 이거 좀 잘못 채점했습니다. 100점으로 바꿔야 되겠어요. 100점으로 이제 변경을 한다. 그럼 이제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딕셔너리는 뭐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문서를 편집할 수 있는 오브젝트라고 볼 수가 있죠. 삭제도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삭제를 할 수도 있어요. 연산은 뭐 요거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규빈이라는 애가 여기에 있는 키에 있냐, 아니면 뭐 흰이라는 애가 여기 그 명단에 있냐, 이런 식으로 2인 연상자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연산이 이제 가능하다. 그래서 되게 그 강조를 했던 거에 비해서 약간 좀 그 썰렁하죠. 기능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사실 리스트 같은 거는 뭐 원소를 추가하니 뭐 이런 게 좀 이제 되게 화려한데 딱히 그렇게 화려한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뭐 별 느낌이 없어 보입니다. 일단 특수 기능들도 이러한 특수 기능들이 있는데 이것도 이제 크게 중요하지 않고 그 다음에는 요거는 그냥 다 읽어보시면 돼요. 독학으로 할 수 있는 거고 요것도 독학으로 할 수 있는데 요거는 조금 까다롭습니다. 자, 여기 있는 DCT가 있죠? 여기에서 일단 얘가 리스트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리스트면은
요 딕셔너리는 얘는 리스트로 바꾸면은 뭐 에이씨 이게 안 되네. 이 규빈 49 그다음에 하리 80 이러한 리스트가 있다고 칩시다. 이러한 리스트에서 포 에린 이렇게 하고 print 이렇게 하게 되면은 첫 번째 원소, 두 번째 원소가 이제 출력이 되죠. 그쵸? 그런데 이제 요거를 딕셔너리화 시키면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 있는 중첩된 리스트 구조 있죠? 요거를 딕셔너리로 형태 변환을 하면은 이러한 방식으로 바뀌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에는 이렇게 돌리면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 언뜻 생각하기에는 여기에 결과가 규빈 49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올 것 같단 말이에요. 여기 키, 그 다음에 키에 해당하는 값, 밸류 이런 식으로 쌍으로 나올 것 같은데 얘를 하게 되면은 키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딕셔너리는 포문을 돌릴 때 키만 나오게 된다. 요거를 이제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아 근데 난 이거 싫어. 키하고 밸류하고 같이 보고 싶다 라고 하면은 여기 끝에 요 명령을 이제 추가를 하고 키 v 이렇게 하면은 이때는 키만 나오게 되고 얘는 이제 v만 나오게 되고 이렇게 하면은 키 컴마 v가 나오게 됩니다. 너무 어렵구나. 다시 dct 이렇게 해주고 그럼 이제 이러한 딕셔너리가 있죠. 여기에서 제가 포문을 돌릴 건데 이렇게 돌릴 거예요. d in dct print d 이러면 규빈하고 한이만 나온다 그랬죠.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규빈 컴마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거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얘를 돌리려면은 여기 아이템즈라고 이렇게 받아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원하는 키 컴마 v가 나오게 되는데 얘는 보니까 튜플이네. 요거 자체가 튜플이네요. 그쵸? 여기 앞에 있는 거를 키 이렇게 v 이렇게 해서 언패킹으로 풀 수가 있죠. 이 코드는 또 다시 뭐하고 똑같아요? 요거하고 똑같고 여기 있는 튜플의 가로는 생각할 수 있으니까 요 코드는 요 코드하고 똑같을 테고 내가 그냥 V만 보고 싶으면 이렇게 할 수도 있고 K만 보고 싶으면 이렇게 할 수도 있죠. 다 똑같은 예시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출력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스트링 중에서 특수 기능 중에 이제 포맷이라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뭐의 중간고사 점수는 점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 포맷 자리에다가 여기 중괄호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여기다가 내가 어떠한 값을 넣어요. 최규빈 80 이러면은 요렇게 순서대로 얘가 이쪽으로 들어가고 80이 이쪽으로 들어가는 문법이 있습니다. 뭐 이 문법 자체는 그냥 이런 게 있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요거는 이제 그 앞에 이제 F라고 하게 되고 아니다. 요거만 합시다. 요렇게 이제 할 수가 있어요. 요렇게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 요거를 응용하면은 여기가 이제 학생 이름이고 요거는 점수잖아요. 근데 아까 아이템즈 이렇게 하면은 print 이렇게 나온다 그랬죠? 그럼 K는 뭐예요? 규빈 한이가 이제 K 값들이고 V는 이러한 값들이잖아요. 요거를 이제 다시 갖고 와가지고 여기다 넣어주고, 그렇죠? 그다음 여기 대신에 K를 넣게 되면은
이렇게 되고 80 대신에 V를 넣게 되면은 이러한 방식으로 코드가 출력이 되겠죠. 그래서 규빈의 중간고사 점수는 49점이고 한의의 중간고사 점수는 80점입니다. 이런 식의 스트링이 반복적으로 돌아가면서 출력이 될 겁니다. 이게 어렵거든요. 요게 좀 어렵습니다. 바꿔치기. 지금 이 바꿔치기 부분이 제일 어려워요. 오늘 배운 거 중에서 제일 어려울 것 같아요, 아마. 근데 그 일단은 이걸 이해하려면 컴프레hen션에 되게 익숙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 딕셔너리에 좀 몇 가지 문법에 익숙해야 되는데, 그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 키를 뽑아내고 싶다. DCT 키를 뽑고 싶으면은 여기 요렇게 해도 되고, 그럼 이제 규빈 한이 이렇게 되어 있죠. 요거를 리스트화 시키면은 요렇게 키드만 뽑히게 돼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요거 뒤에를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요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그 다음에 밸류만 뽑아내고 싶다라고 하면은 아까 그냥 그 포문을 이용해서 컴프레hen션을 쓰면 됩니다. 사실 items for k, v 이렇게 하면 키만 뽑히겠고, 이렇게 하면 밸류만 뽑히겠죠. 그래서 밸류를 뽑는 방식은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그냥 바꿔치기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이게 매핑이에요, 매핑. 그러니까 어떤 A하고 B로 가는 규칙 같은 것들이 쭉 정의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텍스트 자료 같은 거를 분석을 할 때 뭐 A는 1000 요렇게 이제 코딩을 해서 바꾸는 거 원하는 코딩이라 그러는데 얘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여튼 지금 A라는 문자열이 오면은 1000이라는 리스트로 바꾸고, B라는 문자열이 오면은 0100이라는 리스트로 바꾸고, 이런 식으로 그냥 변환을 하는 규칙을 만들고 싶어요. if은 4번 쓰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럴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이게 변환하는 규칙이 A부터 G까지 있으면은 이 if문을 몇 번 써야 되지? 그러면 좀 힘들 것 같잖아요. 이럴 경우에 이 매핑 규칙 같은 것들을 딕셔너리 형태로 저장을 하면 되게 쉽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이러한 딕셔너리가 일단 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이러한 딕셔너리가 있을 때 제가 DCT 이렇게 하고 A를 치게 되면은 1000 이렇게 이제 바뀌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B를 치게 되면 0100 이렇게 바뀌잖아요. 요거를 이용하면은 ABCD, ABCD 이러한 리스트가 있을 때 이 결과를 포 여기 있는 이 리스트에는 ABCD를 여기 A를 1, 0, 0, 0 이렇게 하고, 제가 이제 수동으로 바꾸면 굳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바꾸고 싶은데 이렇게 수동으로 하면은 되게 힘들 거니까 풀어줍니다. 일단 이 리스트를 풀어줘요, 컴프레hen션으로. 그 다음에 여기 있는 A를 넣으면은 DCT하고 A를 하게 되면 얘가 지금 나오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여기다가 복사해서 넣어주고 A 대신에 L이라고 해주면은 이렇게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어떤 규칙에 따라 갖고, 그러니까 치환이다, 치환. 원소를 이렇게 바꾸고 싶을 때 그 규칙들을 딕셔너리 형태로 이제 매핑으로 쭉 정의를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키에는 영어 단어, 그 다음에 키 오른쪽에는, 그러니까 밸류에는 한글 단어 이렇게 하면은 어떠한 영어 단어에 대응하는 문장들이 쭈루룩 있을 때 그거를 이 방식이랑 똑같은 코드를 이용하면 거기에 대응하는 한글 단어들이 쭈루룩 바뀌게 되겠죠. 물론 이제 그렇게 단순하게 번역을 하진 않고 문맥에 따라서 여러 단어들을 선택을 해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단순 치환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뭐 어떤 스튜던트 아이디가 있고 1 뭐 누구누구 이름, 2 누구누구 이름 이렇게 했는데 내가 그 아이디를 입력으로 받고 그 다음에 그 이름을 출력으로 받고 싶으면은 그 규칙들을 딕셔너리로 매핑을 다 그냥 걸어놓은 다음에 포문 돌리면 그냥 간단하게 해결이 되겠죠.
요거 한번 풀어보세요. 변환을 하는 것도 한번 연습을 해보시고 그거 역변환하는 것도 연습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10분 정도 드리겠습니다. 4시 10분.